굿모닝 여러분,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저는 하와이에 지금은 머물고 있고요. 다음 주 저는 주말에 나왔고요. 주말 며칠 전부터 지금 오늘 제가 스케치한 것처럼 엄청나게 행사가 있을 것 같아서 방송국 촬영 이런 것들이 가장 분주하죠, 촬영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스태프들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LA나 뭐 뉴욕 있을 때는 정말 하루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물론 기본 다이는 뭐 2, 3일 걸리는데 하와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메모리얼스 데이나 이렇게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오는 건지 아니면 뭐 일반인 행사를 하는 건지, 아마 하와이에는 연예인들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인 행사를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하와이에서 몇 년 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행사를 내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오늘도 또 여러 스케치를 한 거 그림과 함께 어떤 기사가 있는지 띄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안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27일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해외 증시 랄라라 다우 산업 좀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S&P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한국은 화요일인데 미국은 월요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군인들 추도 기념일. 네, 아주 군인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로 참 보죠. 좋겠어요, 군인 여러분. 한국은 군인하기를 개똥은 아니죠. 어쨌든 나쁜 군인도 있고 좋은 군인도 있고,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모두 함께 추도 기념일인 오늘, 미국의 오늘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바이든과 메카시 이렇게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을 이제 타결하면서 주식도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주식도 코스피 지금 보니까 20포인트 올라갔다가 또 15포인트까지 또 내려갔다가 오른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5원 정도 내려가 있고요. 좀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아직도 이 거품들이 단단한가 봐요. 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건지 빚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미납니다. 좀 지루한 공방전이 오고 가곤 있는데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한마디를 또 보내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전세난으로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6개월 46,821건이 역전세, 위험가구 전국 100만 호. 무슨 말일까요? 마포구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제 전세금 돌려달라 했는데 현재 2억 원 이상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집주인은 우선 보증금 있는 돈 1억을 줬고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분 일부를 보상하는 식으로 매달 40만 원씩 역으로 돌려주는 그러면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현재 전세 시세가 2년 전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2년 전 평균 전세값보다 하락세가 이루어진 역전세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11월 2,545건이었던 역전세 거래 규모는 12월 12,532건, 올해 1월에는요, 얼마 전입니다. 올 1월 15,993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사 처리 시작된 2월에는요, 자그마치 24,488건으로 뛰었고요. 3월에는 20,014건, 지난달 4월에는 14,861건으로 집계가 됐군요.
경기 화성시가 1813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인천 연수구로 1381건입니다. 세종시가 1339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전세가 500건이 넘는 상위 29개 지자체 중에 26개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계약이 급증한 곳은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때네요.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이고요. 경기 화성시와 연수구 등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포함한 교통개발 호재로 집값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 지역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아시죠? 여당이었던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이전 논의로 집값이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해골바가지 이해찬이 거기 살죠. 국회의원까지 헤쳐먹고 뭐 거기서 단도리를 하면서 다지면서 계속 배때기 따뜻하게 배불리며 살고 있는 사람, 참 이 정치인들 이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러면서 세종시가 집값이 뛰면서 전셋값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향후 역전세난도 과거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정도 내놨으면 더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 가구 수는요 102만 6천 가구로 추정되고요.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 위험 가구도 지난해 말 5만 6천 가구에서 올해는 16만 3천 가구로 3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세계일보가 KB 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자료에서요. 역전세는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2024년 하반기니까 12월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역전세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2년 전과의 평균 전세값 지난 3월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2024년 9월 마이너스 3,593만 원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전셋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역전세난은요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 역전세 문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역전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 역전세는 당연히 돈을 주인이 주세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그젠플로요. 반포 한강뷰가 나오는요.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레미안 원 베일리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지금 조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요. 전세가 24억까지 나갔었네요. 그런데 지금 얼마일까요? 10억, 11억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집값도 떨어졌겠죠. 누가 오른다는 얘기를 기사를 계속 써서 내는지 조사를 해보면 올라간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고 더 많이 분위기를 타면서 지금 좀 분위기 괜찮다 하면서 물건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반포 레미안 원 베일리 전세가 551세대가 나왔습니다. 월세는 382건이 나와 있고요.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고요. 34평인데요. 10억이라고 하네요. 2021년 전세가 이 근처 22억에서 23억까지 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많이 힘이 들겠습니다. 600세대가 이제 곧 반포 쪽에 입주를 하는 모양인데 전세는 계속 하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반포의 르웰 전세가 여기도 폭락을 하고 있고요. 24평 이런 34평 20매도
이렇게 가던 것들이 10억 라인으로 지금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불과 3년차, 5년차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주변에 오래된 리테일 아파트들은 뭐 8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전세가 쭉쭉쭉쭉쭉 빠지면 당연히 집값도 쭉쭉쭉쭉쭉 빠지겠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모든 것을 말을 해주지 않을까 박민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토를 경제를 살피시면서 왜 역전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공부하세요. 누차 얘기 들었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2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아침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건 왜일까요? 하는 또 요즘 생각을 갖습니다. 거의 저녁에 소식을 조금 하고요. 한 거의 9시가 되면 굉장히 잠이 오고요. 10시에는 거의 잠들어 있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 알고 잡니다. 왜냐하면은 아침 4시 반, 5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와이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카지노나 뭐 빠친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곳은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취미 특기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문을 닫습니다. 가게들이. 예, 그래서 거의 8시가 되면 파장 분위기여가지고요. 어디 가서 뭐 술을 먹거나 돌아다니는 거는 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와이키키의 일부 호텔 안에서는 이제 뭐 술 같은 거 이런 거 좀 오랫동안 마실 수 있는지는 어렸을 때 기억으로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 사는 원주민들은 집에서 주로 자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은 많이 먹어도 술을 너무 많이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건전한 곳이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50개 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과 힘든 일들을 하고요. 노년에 이곳에 와서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쉬신다는 얘기는 저처럼 서울과 제주도, 서울과 강릉 이렇게 다니면서 잠깐씩 세컨하우스로 쓸 수도 있고요. 롱텀으로 있게 되면은 한 2달 정도 이렇게 보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노년을 대비해서 몇십 년 동안 준비하신 분들이죠. 그 외에 일부 또 이렇게 중국, 한국인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만은 지루합니다. 예. 잘 스케줄을 짜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말씀, 네, 좁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이 정말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돈이 있으셔야, 왜? 할 일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는 뭐 카지노도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 노름을 해서 잃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놀 수 있는 놀거리 잘 정하셔서 놀면서, 그리고 일이라는 게 뭐 굳이 힘든 일이 아니어도 조금의 자기의 시간을 잘 이용해서 하루의 스케줄을 잘 잡아야 하는 그런 곳이 이곳 하와이에서 지내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기사와 함께 다음 주에 있을 그 군인의 날 메모리얼스 데이에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하와이에서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